황교안 대표의 막말 퍼레이드가 도를 넘어 점입 가경입니다.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구구 선동 정치에 심취해 막말을 쏟아내는 황교안 대표의 정치 수준이 참으로 민망하고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전방 군부대를 방문해 군사합의 무효화를 주장하는가 하면 군은 정부와 입장이 달라야 한다는 지극히 무책임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총리와 법무장관까지 지냈다는 분이 한 말이 맞는지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헌법 질서에 도전하는 망언 중에 망언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이자 권한대행까지 지낸 분이 이 같은 발언의 엄중함을 모를 리 없습니다.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이 지옥에 살고 있다는 막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를 보이콧시키고 장기 가출하여 민생 외면 대장정을 벌인 주범이 바로 자유한국당이고 황교안 대표입니다. 무슨 정치로 민생 지역 운운한다는 말입니까? 입법 실적 제로의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마저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추경과 민생 입법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추경이 제출된 지 벌써 32일이나 흘렀습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전을 위해 제발 일 좀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연일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나라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소위 재정 건전화를 핑계삼아 경제활력 제거와 포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손발을 묶기 위해 국가 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무리하게 제한하는 입법까지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혹세 무민이며 국가 재정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적정한 국가 채무 비율이 40%라는 주장부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적정한 정부 지출과 국가 채무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 준칙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전무합니다. 일각에서 예로 들고 있는 유럽연합 EU의 국가 채무 비율 60% 역시 1992년 당시 가입 대상 회원국들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 64.4%에 근접한 수치를 제시한 임의적 준칙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22개 EU 회원국 가운데 60% 채무 준칙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는 7개 국가에 불과하며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은 71.6%, 프랑스는 122%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둘째, 단기적 경기 대응과 함께 경제구조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보다 책임있는 재정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최근 대외 경기 압박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IMF와 OECD 등 국제적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 재정 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 경기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도 재정의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확장적 재정 운용은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구조 개편 같은 중장기 과제 추진에 따른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을 운영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8.2%로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한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총 자산이
GDP 대비 무려 201.4%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즉 정부의 순자산이 GDP 대비 163.2%에 달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여력이 충분한 셈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인 방향으로 재정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 해도 오는 2020년 기준 40% 남짓한 국가 채무 비율을 나타나게 됩니다.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처리되는 대로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집행 상황과 하반기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